안녕하세요. Cheers. 하나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시간. 혼술톡 시간입니다. 같이 한 잔 콜? 혼술을 하면은 가끔씩 트림이 나와가지고 편집할 때 너무 웃겨요. 다 잘라야 돼. 오늘의 혼술톡 주제는 당신은 꼰대입니까? 입니다. 꼰대와 비꼰대의 기로에 서 있는 생계형 개발자의 이야기 맥주 한잔 하고 좋아요와 구독 먼저 감사합니다. 늙은이 기성세대를 뜻하는 꼰대라는 단어는 어느덧 우리 시대의 조류를 반영하는 상징이 됐다.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는 은어였으나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에 의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된 속어이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꼰대입니까? MZ세대의 직장인들이라면 공감하겠지만 주변에서 꼰대 찾아보기란 아주 쉽다. 대놓고 꼰대, 은근한 꼰대, 젊은 꼰대, 말이 안 통하는 꼰대, 또 말은 좀 통하는 꼰대 등등 아주 다양한 꼰대님들이 존재하고 있다. 신입 시절에 신입이자 팀 내에서는 그나마 어린 편에 속했던 나는 아직까지는 절대 꼰대라고는 불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위치에서 마음껏 그들을 꼰대라고 손가락질했다. 물론 뒤에서. 꼰대력 원탑부터 그 뒤를 줄줄이 레벨별로 이어서 각자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고 있다. 동기들끼리는 이제 눈빛만으로도 어떤 꼰대님이 얼만큼의 꼰대력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한 소통이 가능할 정도이다. 요즘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들도 잘 알고 있다. 어떠한 행위는 명백히 꼰대질에 속한다는 것을. 이를테면 회식 강요라든지 본인들은 절대 하지 않는 허드렛 일을 시킨다든지 또 밑도 끝도 없이 라떼를 시전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다. 모두가 알기 때문에 속으로는 안 이꼽지만서도 이 안 이꼽음을 바깥으로 표하면 본인들이 꼰대라는 삿대질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 이꼽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쿨한 척하는 그런 경우들도 꽤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끼리 몰래 이 꼰대님들의 꼰대력, 꼰대 발휘력, 그리고 제어력 등을 분석하는 일은 이제 소소한 재미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어딜 가든 꼰대는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다가는 답이 없다. 나름의 슬기로운 직장생활 노하우를 만들어 권태를 이겨내며 순탄한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어느 날 조금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게 된다. 그렇다. 나에게도 후임이 생긴 것이다. 사회생활 경험은 어느덧 도합 4년이 다 되어가지만 한 군데에 진득하게 있어 본 적이 별로 없는 나로서는 어딜 가든 만년 신입딱지를 떼지 못했었다. 그런 내가 드디어 신입퇴를 벗고 선임으로서 후임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교육이라는 걸 나한테 하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막막했지만 이것저것 또 알려주다 보니 가르치는 것이 비단 가르침을 받는 사람만 배우는 일은 아니더라.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함께 배워지는 것이 많았다. 이를테면 내가 알고는 있지만 정리가 안 돼서 뒤죽박죽 알고 있던 그런 지식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것도 있었고 나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착각인 경우도 수두룩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질문을 받다 보면은 들통나기 마련인데 이런 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연차가 있어도 모를 수 있고 연차가 높다 하더라도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함께 공부해간다는 마인드로 임하면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꼰대 특징 중 하나는 본인이 틀린 걸 수치스러워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후임을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함께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다.
교육했던 내용에 한해서 간단한 업무 몇 가지들을 하나씩 분배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후임분의 같은 실수와 같은 질문이 반복되면서 사단이 시작되었다. 요약해보자면 대충 이렇다. 자, 첫 번째 질문.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잘 알려준다. 이거는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질문. 이거 지난번에 알려줬던 건데 그래 까먹을 수 있지. 다시 알려준다. 세 번째 같은 질문. 두 번 알려줬던 것 같은데 그래 한두 번 듣고 어떻게 다 알겠어. 나도 그랬잖아. 다시 알려준다. 네 번째 같은 질문.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 잘못됐나? 누구누구씨, 제가 알려줄 때 모르겠으면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하세요. 이해 못했는데 이해했다고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하고 다시 알려준다. 다섯 번째 같은 질문. 옥상으로 따라 나오세요. 대충 이런 패턴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마지막 옥상 얘기는 장난입니다. 또 세네 번째까지는 그래도 웃으면서 다시 친절하게 알려줬지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더 이상 웃음이 나오지가 않고 표정 관리가 되지 않기 시작했다. 나름 좋게 타이르는 선에서 끝을 냈지만 내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시간을 할애해서 성의껏 알려줬으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본인의 머리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왜 그러지 않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피어올랐다. 아니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지. 노력. 나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것은 바로 꼰대 마인드이기 때문이었다. 요즘 것들은 노력을 안 해요. 노력! 유명한 꼰대 발언 음성 지원이 내 귓가를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왜냐? 나만큼은 절대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아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꼰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던가 말이다. 하지만 결국 나도 그들과 비스무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떨쳐내고 다시 한번 후임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일이 바빠지고 나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오픈 시기에 임박해서는 후임에게 마냥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을 인정한다. 내 업무를 보느라 잘 챙겨주지 못했고 사소한 실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나서야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그간의 내 행동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신입을 데리고 실무에 투입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도움이 되어야 할 상황에서 되려 짐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경험을 하고 배우면서 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신입을 실무에 투입시키는 것이다. 고백하건대 나는 그 누구보다 사고뭉치였다. 같은 실수 반복은 애교이고 가장 중대한 실수인 데이터를 날려버리는 대역죄를 저지른 적도 있었더랬지. 그날 진짜 RMRF 명령어를 날린 서버가 운영기였다는 걸 깨닫고 등에서 흐르던 식은땀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돌이켜보니 그때 나를 데리고 있던 선임님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싶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딱이다. 후임을 불러 밥을 사 먹이면서 그간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했다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달래주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눈빛에서 안도가 느껴졌다. 아마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초년생 시절 상사의 한마디에 몇 날 며칠을 얽매여 다니곤 했다. 선임의 살짝 짜증 섞인 한마디에도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했나,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닌지 하는 고민들에 얼마나 눈치를 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경험상 그 원인이
나에게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그분도 그분의 상사에게 까였다거나 또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하다못해 출근길의 교통체증 그런 것들쯤 때문에 잠시 기분이 언짢았을지도 모를 일이며 심지어 당사자들은 그렇게 말한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렇기에 외부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 간단하지만 엄청난 명제를 깨달은 후에 나의 사회생활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들었고 사회생활 레벨이 좀 빠르게 올랐던 계기이기도 하다. 가초년생인 이후임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만무하겠지. 겪어보기 전엔 와닿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좀 먼저 알려줘야겠다. 나 또한 선임 경험은 처음인지라 많이 미숙하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멘탈에 여유가 없으면 종종 기분이 태도로 드러나버리고 만다. 특히 아랫사람에게 이 실수를 하기가 더 쉬울 수밖에 없더라. 이런 경험을 하면서 특히 내가 젊은 꼰대로 치부해버렸던 그런 선배들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꼰대가 되어가는 것인가? 우리 모두 언젠가는 꼰대가 된다. 한 가지 예를 진득하게 했던 한 친구는 벌써 팀장이라는 직책을 달았다. 팀장이라니... 와... 아직까지는 내 일 하나 하기도 벅찬 나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다. 한날은 그 친구가 책을 하나 추천해줬는데 책 이름이 나는 꼰대로 살기로 했다였다. 팀장이 되면서 요즘 것들을 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처음에는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았다. 왜냐면 나는 절대로 꼰대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랬던 내가 슬며시 그 책을 펼쳤다. 저자는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혹시 자신이 꼰대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며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꼰대가 좀 되면 어때? 차라리 꼰대가 되자 라고 제안한다. 재밌는 건 나는 기성세대의 입장도 신세대의 입장도 모두 공감이 가더라는 것이다. 지금 내가 정확히 꼰대와 비꼰대의 기로에 서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책에서는 내가 규정하기 좋아하던 다양한 꼰대 유형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유형은 바로 따꼰이다. 여러분 따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름부터 따끈함이 느껴지는 따꼰이란 따뜻한 꼰대를 의미한다. 슈퍼 꼰대와는 엄연히 구분된다. 할 말은 하되 상대를 배려하고 필요한 의견을 수용하며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꼰대가 되자고 저자는 제안한다. 사실 이 정도면은 천사 수준인데 꼰대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지만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꼰대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언젠가 되어야만 한다면 이왕 될 거 따꼰이 되어보도록 하겠다. 나같이 꼰대가 되어가는 기로에서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책에서 나온 따꼰에게 필요한 4가지 마음을 공유한다. 첫 번째, 내 입장과 이익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두 번째,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마음. 세 번째,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에 대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그리고 네 번째,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마음. 어차피 되어야만 하는 거라면 따끈따끈한 따꼰이 되어보자고요, 우리.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네 번째,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마음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와닿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별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정말 온 세계가 흔들리는 그런 영향을 받은 적도 있고 상처도 받고 또 감동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나의 그런 행동과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좀 묻어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랑 같은 연령대, 같은 연차이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이에 비해서 연차가 낮은 편이라서 좀 덜하지만 특히 제 친구들은 이제 정말로 연차가 뭐 못해도 5년에서 7, 8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우스갯소리로 실제로 나 완전 종꼰이야, 나 정꼰,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내가 꼰대가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술이 좀 남았는데 마저 먹고
다들 따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